안녕하세요. I'm 정준호 PD입니다. I'm 시즌 12.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4인 사색의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스펙트럼입니다. 오늘은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국민의힘 소속 대전 동구의 박철룡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부터 새롭게 합류하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유성구의 황은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왼쪽 진보당 대전시당 김선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른쪽이 국민의힘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다라는 건 두 분이 이견은 없으시죠? 이 상태에서 보면 제가 가장 오른쪽 맞죠. 황은지 의원님도 뭐 두 번째 오른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시죠? 뭐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저 정의당하고 진보당은 서로 자신들이 왼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시지 않아요? 네. 아니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당이 가장 네. 왼쪽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진보당 어때요? 네, 뭐든 어떻습니까? 국민의 지지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대한 주인 의식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하신 것 같고, 근데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좌파니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황은주 의원님 오늘 이번 방송부터 처음 합류를 하셨거든요. 새로 인사들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색해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우리 박철룡 의원님하고 황은주 의원님은 전에 방송을 같이 하셔가지고 잘 아시는 사이이고, 김선재 부위원장님은 황은주 의원님 좀 아시는 분이세요? 네,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지나가면서 어디 겹치는 데서 뵌 적 있죠. 어떤 인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인사요? 네. 당황스럽겠다. 되게 당황한다. 열심히 하신다. 너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때 당선되실 때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 되시면서 그때 저도 유세를 저는 같이 우리 당에서 하면서 쪽문에서 이렇게 야구장 한번 입고 젊은 청년분들 같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때도 되게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느낌 많이 받았고요. 또 패친이라서 가끔씩 그 하시는 말씀들 봐요. 그러면 아주 따박따박 이제 그 논리적으로 필요한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국민으로서 이제 훌륭한 이제 구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인가요? 저 이제 원신흥동 사는데 뭐 같은 이제 유성구니까요. 뭐. 어때요? 황 의원님 지역구예요? 원신흥동이면은? 아닙니다. 아니. 네, 옆 동네긴 네. 하지만 맞습니다. 네. 아마 나성구시겠죠. 네. 가 살고. 네. 남가연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우리 황은지 의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냥 오다 가다 뵌 오다 가다. 것밖에 없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사 나눈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어땠어요? 인상? 이미지는 선입견. 선입견은 젊은 정치인. 젊은 정치인. 별 관심 없었다. 제 앞길도 지금 가늠하기 힘들어서. 네. 황 의원님은 어떠세요? 우리 남가연 위원장님 지역에서 여러 활동 많이 하시니까 존재는 아시고 계셨죠? 근데 사실 이렇게 사적으로 뵐 기회는 없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뵈니까 좋네요. 네. 어땠어요? 그 선입견, 남가연에 대한 선입견. 사실 뭐 글쎄요. 그냥 뭐 방송 라디오 들으면서 말씀 참 잘하신다.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은 어떠셨어요? 여기 그 부위원장님도 저랑 똑같이 패친이어가지고 페북으로 이제 가끔 소식을 받아보다 보니까 뭔가 모르는 분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그리고 오다가다 진짜 얼굴도 많이 뵙고 그리고 방송도 제가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차분하게 말씀 잘 하신다. 두 분 다 사실은 말씀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고의 고맙습니다. 힘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보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박철룡 의원님하고 황은지 의원님은 현역이고 그렇죠? 거대 양당 기득권 그리고 여기 남가연 위원장님하고 김선재 부위원장님은 비현역 못 가진 자. 가진 자라고 네. 하셨구나. 네. 귀가 좀 편치 않아서. 예. 아무튼 파이팅들 하십시오.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먼저 시작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하기 전에 지난 한 달간 우리 한 달 만에 만나는데 자신이 했던 그 정치 활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실래요?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우리 가진 자부터 얘기해 보죠. 네. 박철룡 저요?
저는 지난 회기 때 제가 5분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 5분 발언이 뭐냐면 마치 준비한 것 같네요. 전혀 없었는데 저 사전에 정보도 모르다 이렇게 하니까 좀 놀랍고 당황스러운데 5분 발언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대전시에는 산업단지도 있고 물류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그 상위 법령과 법률과 또 그 하위 조례에 의해서 혜택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도 제조업도 있고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물류단지가 있는데 물류단지는 똑같이 물류단지 안에 있는 제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걸 관심을 모르다가 우연한 민원으로 알아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같은 아주 근거리에 있거든요. 하소산업단지나 아니면 남대전 물류단지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제조업인데도 굉장히 많은 그 처우에 대한 차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준비해볼까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좀 뭐 안타까움을 좀 도와볼까 했는데 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상위 기관 그 광역 시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거를 이번엔 5분 발언만 했고 제가 준비해보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다음번 회기 때는 대전시에 건의 한번 해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시에 있는 우리 광역 의원님 많지 22분 중에 비례대표 한 번 계시지만 그분께 조례 제정을 힘써달라고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5분 발언했다는 얘기고요. 우리 황은지 의원님께서 어떠셨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정치. 일단은 이제 사실 이제 정치 일정이 계속 이제 빡빡하게 이어져가지고 4.7 재보궐선거 지느라고 이제 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거 끝나고 이제 저희 또 바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으로는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이제 그 1차 추경 예산안 통과시키고 그거랑 이제 구정 질문 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구정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 유성구 의회가 원래 1년에 한 번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전 시의회도 그렇고 다른 구의회들 다 1년에 2번씩 하거든요. 근데 저희만 한 번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오랜 설득 끝에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올해부터 바로 요번부터 1년에 2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꿔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정질문 한 내용은 이제 자살 예방 대책, 심리 방역 대책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20대 여성과 청소년 자살률이 크게 늘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특화된 자살 예방 프로그램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취약계층이 더 그런 이제 정서적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에서 어떤 이제 뭐 고용이나 노동 창구에서 정신건강 테스트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위기계층 발굴하게끔 하는 거 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해서 이제 실태조사도 하고 취약계층 발굴하는 거 좀 하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고 그 구정 질문하고 나서 이제 보건소 제가 현장 방문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책을 실제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했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 때 그 미얀마 군부 규탄하는 결의안 했고 요거는 이제 영어랑 미얀마어로 번역해서 그 실제로 그분들한테 응원이 되게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세남에서 그 쓰레기 봉투 전달 정량제. 체계에 대해서 그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조례 개정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다만 이제 PD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직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 제가 총장님 건의 드려서 차차 이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그 바꿔가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황 의원님이 그 행정자치위원장인가 그러시죠? 네. 네, 뭐 그래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네, 사실 네. 사실 자살 예방이라든지 폐기물은 제 상임위 관련은 아니지만 네. 아니, 그런데 구정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의원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죠. 네, 근데 왜 네. 설득을 해야 돼요? 네, 당연히 좋죠. 근데 아까 왜 의원들을 설득해서 한 번에서 두 번 늘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요. 안 하고 싶어요? 의원님들이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미리 신청을 해서 돌아가면서 한대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구의회는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뭐 아직 한 번도 안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어느 기초의회는 이제 보통 5분 발언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5분이 아니고 그 의회는 5명씩 발언하는 걸로 잘라놨대요. 그래서 5명 발언이라 5분 발언이냐고. 1분 발언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데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치열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 그 구의회에 그 한번 좀 견학 좀 가봐야겠네요. 카메라 네, 들고. 그래서 언론에서 정말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려요. 그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시니까 어쨌든 개선할 여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은 관심을 만관부. 알겠습니다. 우리 남가연 위원장님은 이제 시당위원장 맡으신 지 조금 지났어요,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대전 시당 정의당 대전 시당을 이끌고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정치 활동을 좀 하셨나요? 지난 한 달은 뭐 계속 이어오던 부동산 투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조사 작업 1차 조사 작업을 이제 대전시 시민조사단하고 그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 발표하고 이제 대전시가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보내온 게 있는데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 제정 관련해서 지금 류호정 의원이 농성을 하고 있기도 한데 요걸 지역에서도 같이 좀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 법이 좀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좀 모아야겠다 이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배달앱들을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근데 이 업체들과 그 어쨌든 그 플랫폼 업체 간의 그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전수조사를 좀 전국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것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주로요? 네, 저희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지역의 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한국조폐공사 아이디 발급본부의 여권 발급원 노동자 분들께서 지금 뭐 해를 넘겨가며 투쟁을 하고 있고 46일, 7일째 지금 박범계 의원 사무실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사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일용직으로 그러니까 계약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썼는데 회사에서 일을 시킨 형태가 내일 나오세요, 나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킨 거예요. 일용직으로. 그러면서 자기들 유리한 거는 뭐 일용직 또 불리한 거는 또 그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상당히 좀 불합리한 노동 형태였고 또 하나 이제 22개월 쪼개기 계약이라고 이제 지금 기간제 보호법에 따르면 24개월 이상의 노동자가 일을 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법망을 좀 피해가고자 22개월이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자르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5번 연속 고용을 시킨 거예요. 22개월 일을 시키고 자르고 또 22개월 일을 시키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좀 제가 보기엔 좀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런 지역의 노동자에 투쟁하는데 저희 당이 이제 연대를 좀 계속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운동. 저희 당도 이제 나름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전시의회 이제 뭐 의석이 뭐 비록 없다 뿐이지 저희가 주민의 힘으로 직접 발의를 하자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대전시 계신 뭐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예술인 이분들의 고용보험료를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자체도 책임을 지고 일정 부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조례를 좀 만들자라는 주민 발의 운동을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13,000명 서명이 필요한데 한 8,500분 정도 이제 서명을 좀 모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국제적인 이슈기도 했는데 이에 좀 당적으로 적극 이제 대응하자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피켓팅이라든지 뭐 서명운동이라든지 네, 이런 대응 활동을 했습니다. 상당히들 그 말씀들 들어보니까 지역 밀착형부터 거시적인 그 담론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네요.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네 분의 훌륭하신 정치인들을 뵙고 있으니 제가 갑자기 작아집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저 5분 발언만 한 것 같아요. 5분 네, 1분 발언하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희도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저희도 네. 후쿠시마 그 원전 방수 네. 그거에 대해서 결의안했습니다. 동구회에서 저희도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했습니다. 저 조례도 하나 발의했어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 거기 개정했습니다. 개정은 아니고 개정. 알았어요. 네.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할 얘기는 이거예요. 월평공원으로 이제 촉발된 민간 특례 사업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원 일몰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까지 그동안에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못했던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해제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보호를 받아야 될 환경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 오히려 이제 그동안 억눌려졌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폐해를 막자라는 취지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그쵸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 거기에다가 개발업자에게 아파트를 짓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들고 나왔는데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반발의 여론이 이제 다른 시민들한테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뭐 툭탁툭탁 하다가 허태정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게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 결국은 부결됐거든요. 하지만 법원에서 대전시의 패소, 그러니까 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이 월평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그 갈마지구에서. 그리고 매번공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판결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대략은 아시고 계실 거고 이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 방송 팟캐스트 들으실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간략한 설명은 요 정도로 하고 우선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가연 위원장님이 제일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갈마동 주민이기도 하고 부결시킨 장본인. 네. 권선택 시장하고 많이 싸웠죠 그때. 뭐 천막도 치고. 천막도 치고. 예. 무려 한 줄에 다 안 들어가는 조직의 이름 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정책팀장이었습니다. 네. 네, 법원의 판결 결과는 제가 좀 봤는데요. 법원이 어쨌든 공익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가치를 부여해서 판단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해서 이 민간 특례 사업이 다시 재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 동네 주민분들이 또 이러다가 정말 또 다시 아파트 짓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민간 특례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지금과 1심과 똑같이 나오게 된다면 그 사업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대전시가 일정 부분 보상해야 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으니까요. 갈마동 주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참고로 그 패소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이 사업을 이제 결국은 취소를 시켰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대전시가 이런 거 보완해 오라고 해서 우리는 보완을 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보완한 게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보완해 오라 이 정도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소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 대한 판결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김선재 부위원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 판결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판결문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열정적이시죠. 일단 저는 이제 다 판결문 읽은 소감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평공원 판결문을 좀 공부하다가 또 궁금해서 매봉공원 것도 뽑아봤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판박이에요. 똑같은 논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때요? 재판부요? 네. 재판부까지는 안 보는데 재판부가 중요한가요? 그런데 매봉공원은 사실 2심에서는 다르네. 네. 2심에서는 1심과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네. 1심과 동일한 판단은 아니었고요. 2심에서는 어쨌든 일부 대전시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2심에서 확인한 자, 바 우선 있습니다. 우리 일단은 월평공원 이야기는 거기 네. 집중을 좀 해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월평공원 판결을 보시면은 요점이 철회권 행사에 대한 게 요점이었어요. 그래서 철회권 행사를 대전시가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다. 철회를 할 수 있는 요소는 있었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철회권 행사 시에 원고의 기득권과 신뢰, 법률 생활의 안정성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걸 철회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을 한 거더라고요. 여기서 일단 전 약간 띠용했어요. 아니 왜 공익상의 필요고 판단이 왜 없지? 이 생각이 들었거죠. 그래서 이 월평공원 같은 경우는 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를 거쳤잖아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왜 반영이 안 됐을까? 좀 더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좀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까지 갔어요.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업체에다 얘기할 때 이거 부결이다. 왜냐? 첫 번째, 교통처리 대책이 미해결됐다. 두 번째, 생태 자연도에 대한 개선안이 부족하다. 세 번째, 경관 개선안 대책이 미흡하다. 이걸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했던 결과랑 핀트가 좀 어긋났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결정은 생태계, 숲 등 자연 환경 보존이 1번이었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결을 시킨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업체에다가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한 거죠. 이거 개발은 그래 오케이인데 이런 게 좀 미흡해. 이런 조건이 미흡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인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자면은 좀 엘리트 집단이 좀 시민들의 직접 정치, 수기 민주주의를 좀 부정하는 이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빌미 제공은 도시계획위원회가 했고 쐐기는 법원이 박았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왜 이런 또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는 나중에 또 그 공론화위원회 때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박철룡 의원이 되게 지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법원의 참 이 지금 그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김선재 그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의 생각이지 저희 아는 것입니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판사님. 네. 정의당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네. 네. 박철룡 의원님 법원의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특별하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전 이 답을 제가 뭐 말하기 전에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저는 지금 우리 남 위원장님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월평공원을 하고 거기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해서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서 부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대전시에서 그걸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부결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실제 주민 거기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 전체의 몇 프로가 정도가 반대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월평공원 그 주민대책위를 만든 게 2017년 1월 달이었고요. 저희가 대전시에 전달한 서명부가 8,500부였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나가서 월평공원 진입로에서 서명받고 뭐 학교 앞에서 서명받고 하는 등으로 서명을 모은 게 8,500부였고요.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갈마동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됐던 게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얘기는 대전 시민들, 할 거고요. 제가 대전 시민들 전체가 그 근처에 있는 그 공원과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약 몇 명인데 8,500명의 설명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월평공원이 8,500여 명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실제 거기 거주하는 주민이 한 30만 명인데 8,500명 굉장히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월평공원은 3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굉장히 큰 공원이고요. 이 서구에서 유성구까지 이르는 굉장히 큰 면적의 그러면 공원입니다. 그 큰 면적에 그런데 거주하시는 주민들에 비해서 8,500여 명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공원을 만약에 그 100%의 공원 부지에서 70%는 공원을 하겠고 나머지 30%는 좀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발전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막 심각하게 막 반대를 하고 이게 부결의 결과까지 나오기까지 활동을 하신 분들의 잠시만 전체 개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는 법원 판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내분의 전에 네, 제가 그거는 이 얘기는 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럴까요?
지금 얘기하면 이따가 하실 얘기 없어요. 응. 아 그래. 벌써부터 폐를 까면 어떡해. 아니 저 아직 많아요. 더 있어요. 네. 자, 우선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잘못된 판결 같지는 않고 음. 뭐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그러니까 대전시의 이 취소 처분이 부당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 판결로 인해서 음. 그 개인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굉장히 이걸 진행하다가 피해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로 해서 다시 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전시가 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책임이 있으니까 저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황은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아쉬운 판결이었고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지게 되면 정말 수백억의 피해보상금을 세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좀 아쉽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공론화 아까 이제 김선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왔던 결론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런 어떤 의견과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합치가 돼서 좀 진행되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그 공론화위원회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추후 계획까지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좀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공론화위원회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얘기해보죠. 사실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신고리 5,6호기 그 공론화위원회가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대전시가 벤치마킹, 나쁘게 말하면 좀 급조해서 따라한 형식상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보였거든요.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뭐 조례의 근거를 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기본 토대부터 조금 탄탄하게 시작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좀 지방의회 역할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시의회가 어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런 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서 결론을 내리는 역할은 의회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그 활동 자체가 의회랑 같이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왜냐면 사실 공론화위원회는 제가 말했듯이 법적인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 위원회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가 애초에 좀 어려운 구조였고 또 대표성에 대한 논란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라리 지방의회가 시의회를 중심으로 뭐 전문가들, 뭐 시민을 대표하는 할 만한 분들을 뭐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이런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조금 더 그 행정하고도 발맞추어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책임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론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했던 논란들이 좀 뭐,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시의회랑 같이 했으면. 그래서 민주당은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참. 말 나온 김에 하세요 그러면은. 네. 처음이었잖아요. 사실 국가 단위 공론화도 몇 차례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지역에서 그것도 민간 특례 사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공론화 사업이어서 정말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좌충우돌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 황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근거가 되어 있는 조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겠다. 하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으로 시작된 공론화. 그리고 시한을 굉장히 촉박하게 잡아가지고 이 공론화 과정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만큼 좀 진행이 됐던 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론화라고 하면 우리가 수기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모여서 공원에 대해서 수기하고 공원의 가치 그리고
어떻게 대전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으냐라는 선택을 정말 수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들이 제공되고 충분한 토론의 기회들이 제공됐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남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서 이런 수기 민주주의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만드는 그런 첫 걸음이 됐으면 좋았었겠다. 그래서 이 공론화 과정 이후에 저는 이제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좀 시민들의 어떤 이제 이런 뭐 민주적인 학습 과정에서도 좀 유의미한 일이었다. 시도였다. 네, 네, 나름 네. 남긴 것들이 있다. 근데 네. 그 남긴 것에 비해서 이 현실에 적용되는 거는 아직 딱히 못 느끼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대전시에 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간 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해요. 아까 네. 남 위원장님 말씀 중에 그 공론화위원회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우리 이거 그 민간특례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첫 적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트램도 공론화위원회 정식 명칭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런 타운홀 미팅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이게 위험한 그 미지의 영역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결과보다는 진짜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정성과 토론의 내실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균형 잡힌 대표성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에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형식을 띄었냐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그 대표성 이런 것보다도 너무 관체 성격을 띠지 않았나. 아주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답에 그냥 뭐 답정너 같은 느낌? 너무 대전시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대전시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란 통틀어서 얘기를 할게요. 너무 눈치를 보고 시민단체 휘둘리고 환경단체 휘둘리는 게 대표적으로 나온 사례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네.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 사업을 하겠다고 대전시가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대전시가 하기 싫은데 아니, 원론적인 이 시민단체들을 명분 삼아 발을 빼는 게 아니라 원래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그 과정을 보면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시장이 바뀌면서 이게 더 흐지부지되고 더 입김이 환경단체랑 시민단체 입김이 더 많이 들어왔다 좀 봐요. 또 결과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 8,500명이라는 분이 그걸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큰 대지 규모에 그 8,500분이라는 서명을 받은 게 굉장히 많다면 많은데 그 주변 전체 인구로 따져 봤을 때 그게 정말 그 시민들의 뜻이었고 그 전체 시민들의 주 의견이 그거였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지금 묻는 거고요. 관련해서 당시에 여론조사들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대전 시민 전체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70% 이상의 시민들이 월평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이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나가서 서명을 8,500명 정말 받기 힘들거든요. 그 우리 주부들이 나가서 시간 쪼개서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받은 건데 그게 8,500명이면 작은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어쨌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은 갈마지구에 인접한 그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던 게 아니었습니다. 대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수기단이 구성이 됐고 그리고 세대별로 배분해서 세대별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의 결론이 수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시민들의 의견으로 존중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한테 휘둘려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시민들이 그러면 그렇게 선동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아마 있다고. 박철룡 의원의 말 취지는 제가 듣기에는 시민들이 선동됐다보다는 좀 그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과대표된 측면이 있지 않냐, 아마 그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 이제 개발이냐 아니면 환경 보전이냐였기 때문에 그 환경 보전이라는 그 가치를 대변할 만한 단체가 필요했었던 거고 그게 환경 단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정 PD님께서 말씀을 잘 좀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거죠. 지금 보면 그 허태정 시장이 그 정치적 지원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 대표적인 상황인 것 같아서 단편적인 사례 같아갖고 말씀을 드린 거지. 아니 그런데 네. 그리고 제가 또 박 의원님이 잠깐만요. 그리고 박 의원님이 잠깐만요. 잘한다. 하나 있어봐요. 끊겼으니까. 잠깐만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아니 70%는 네. 공원 만들고 25에서 30%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그 아파트를 만드는 게 왜 그렇게 반대 사항인지 왜 그걸 그로 인해서 얼마나 환경이 파괴되고 그거에 대한 뭐 자료나 조사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반대라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아니 어제 공원을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이 70%의 공원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공론화 다시 얘기하면 그 박 의원님이 이 공론화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가까이에서 좀 지켜보셨으면 대전시가 환경단체에 휘둘려서 결정했다 이런 말은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시는 어쨌든 끝까지 이 민간특례 사업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대전시가 사업자를 대신해서 나온 거 아니냐. 오히려 내부의 그 반대하던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대전시가 돈을 들여서 민간특례 사업을 알리는 리플렛을 제작해가지고 각 가구에 돌릴 정도로 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업이고 끝까지 이 사업을 놓지 못했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왜 30%의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그걸 반대하느냐. 30%가 훼손돼도 70% 지킬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아파트를 잘못하면 훼손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고 요새 아파트 짓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자연이 엄청난 파괴되고 이렇게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저는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월평공원이 대전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역할 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월평공원은 굉장히 중요한 대전의 생태축이고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이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매분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 그 밖에 다른 민간특례 사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이나 뭐 행평지구나 여러 지구에 추진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의 의견은 내지 않았어요. 민간 특례 사업이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일몰이라는 이미 뭐 일몰됐습니다만 일몰이라는 이 사태 앞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월평공원은 사례가 달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우리 김선진 부위원장이 잊혀지고 있어가지고 잠깐 여담으로 박철룡 의원님은 월평공원 혹시 가보셨어요? 동구분이시라. 솔직히 제가 여쭤보는데 안 가본 것 같아가지고 저도 다음에 저랑 손잡고 한번 가봐요. 가보면은 저도 못 가봤는데 조금 생각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발언한 얘기가 마치 환경단체를 제가 뭐 비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굳이 이 사업에 이렇게 막 유독 큰 저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찾아본 자료나 기사를 봤을 때는 그렇게 디테일한 자료나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환경을 어떻게 파괴하고 어떤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였고요. 네.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자,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님. 네. 잊혀지는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원래 이제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지킨다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키려 했던 가치가 뭔지를 한번 좀 공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원래 질문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질문이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이건 뭐 당론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치 이런 제도 하에 이제 간접 민주주의가 너무 세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뭐 제도를 많이 개선해서 이런 거 좀 서로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 직접 정치를 좀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최근에 상당히 많은 제도가 또 많이 개선이 되긴 했죠. 뭐 예를 들어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입법청원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청와대 청원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역시 공론화위원회 역시 이제 이런 시에 뭐 지자체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지위가 사실 미약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결국 권고안이었던 것이고 그 권고안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 행정 절차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스쳐가는 뭔가의 하나 이벤트 정도로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그러니까 법원은 그런 가치 판단을 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 절차적으로 이게 잘못이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한 줄 몇 줄 나오고 끝났어요. 근데 그 행정 절차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이제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조위 보는 느낌 이런 느낌인 거죠. 권한과 좀 더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까지 흘러왔다. 깔끔하게 매듭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재판까지 흘러오게 됐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이제 현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뭐 조례를 더 개정하셔가지고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더 확보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공론화위원회를 권고를 하면은 행정 절차 기관에서 이걸 수용할 의무를 좀 주시든지 행정 절차 속에 포함을 시켜라. 왜냐하면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주민자치 주민의 직접 참여 이런 걸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을 더 많아지게 하고 위상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공론화위원회의 취지 그러니까 이제 보다 많은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아직 뒷받침이 좀 덜 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얘기하시고 있고 또 박철용 의원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게 다른 특정 세력 그러니까 그걸 명분 삼아 특정 세력들의 어떤 여론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렇게 이용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공론화위원회가 대전시에서 했던 것만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중요한 정책 결정 상황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거 한 번 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그 신고리 오리콕이 잘 나가니까 그때 광 한번 팔고 그냥 잊혀져 가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지금 대전에 굵직굵직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근데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모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되는데. 뭐 코로나가 네. 아니었으면 아마 대전시는 대전 방문회에 더 많이 주력하지 않았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언제나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그거를 그냥 공론화에 맡겨서 진행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또 책임회피라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그 전에 사실은 공론하는 과정을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이 되었으면 이렇게 거대한 갈등 양상으로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공론화 과정 자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행정 절차에 녹아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좋은 지적하신 게요. 사실 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게 과연 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안 필요한 경우도 있겠는데 이 사례에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너무 좀 성급하게 그리고 좀 뭐랄까 그런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여서 이런 그 행정력 낭비 그리고 갈등 조장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이 사업은 사업자가 대전시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민간 특례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으로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전시가 계획을 가지고 이 도시공원 일몰에 앞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제할 수밖에 없는 지역, 그리고 뭐 민간 특례 사업 등으로 일부 보존할 지역, 아니면 지방비를 들여서 이제 매입할 지역, 이렇게 나눠서 좀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계획 가운데에 이 사업이 제한되고 논의되고 시민들하고 얘기가 됐더라면 그렇게까지 큰 갈등을 빚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전시가 이 사업 그런 준비를 해서 이렇게 계획 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가지고 온 제안 사업들을 그냥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월평공원이라든가 매봉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사실은 민간 특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 대전시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녹지 계획 등을 통해서도 보존해야 된다고 평가되고 그렇게 지켰어야만 되는 지역까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작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이미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고 공람을 하던 시기에 정말 우연히 주민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추진될 만큼 추진되고 사업자는 돈 쓸 만큼 쓰는 상태죠. 보통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많이 들여서 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고. 그러니까 이미 많이 흘러간 상태에서야 주민들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이런 행정 절차들의 문제. 그래서 지금도 시민 의견 수렴을 사업들이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단계에서 이 여론 수렴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권선택 시장께서 내걸었던 그 시정 슬로건이 경청과 소통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딴청과 불통 이렇게 좀 뭐랄까 비판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 PD님하고 첫 방송을 했던 게 월평공원이었네요. 아, 그러는가요? 네.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아이고, 참 질긴 인연이다. 그러네요. 결국 이제 본질은 개발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민간 특례 사업을 좀 쳐보니까 이게 지자체의 부족한 매입 재원을 어쨌든 이끌어와가지고 여기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주민도 좋고 시정도 좋고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 본질을 보자고요. 본질은 결국에 거기 개발하자는 거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공원 매입 재원 부족이 사실상 핑계가 아니었나,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권을 좀 보장했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 대전 시민들의 뜻을 모아 보니 이거는 공원의 일부라도 훼손하지 마라가 결국에 시민들의 뜻이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이걸 몇 프로를 짓니 많이 또 몇 프로를 줄이니 층수를 낮추니 이런 게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기로는 전체 공원 녹지 중에 이 정도는 떼도 되겠지라는 약간 그런 안일한 행정이었다, 안일한 판단이었다. 혹은 이런 대전 시민이 준 권한을 어찌 보면 좀 위임권을 남용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간 특례 사업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물론 거기에 부족한 보완돼야 될 건 분명히 있는데 이거 자체를 나쁘게 보면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테일하게 잘 알지 못해서 크게는 말을 못하겠는데, 이 민간 특례 사업 자체의 취지는 아까 우리 김선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이 필요한데 부족한 재원을 민간의 자본을 주고 약간의 좀 특혜를 주자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개발이라는 게 제한을 다 훼손하고 다 파괴하고 이런 개발이 아니거든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고, 요즘 개발한다고 해서 자연 자체를 막 훼손하고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요즘에 개발한다고 해서 다 없애고 파괴하지 않아요. 그럼 맞나요? 네? 확실한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전체 다 파괴하지 않는데 굳이 마치 이 민간 개발 특례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에게 특혜를 주면서 자연을 다 훼손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 특례 사업이 네. 특혜인 건 분명합니다. 사업자에게 특혜가 되는 사업이고 아니죠. 그거를 꼭 특혜하게 보기에는 왜냐하면 사전에 그 개인 사업자에게 그 기업에게 그 기업이 돈을 들여서 개발하면서 자연 환경도 바꾸면서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굳이 기업이 특혜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지 않나요? 기업이 특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여기가 뭔가 주는 게 특혜지. 무슨 자원봉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집단이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뭘로 이윤을 추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공공의 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민간 특례 사업은.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특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파트 지으려면 용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대규모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그 납득할 수 없고요. 제가 땅값으로만 아니, 또- 계산을 또 해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신. 제가- 대규모 용도 변경이 특히나 그거를 제가- 아예 말을 안 한. 저번에도 보니까 마치 제가- 사교육을 동서와 그 직접 교육의 격차를 땅값만- 사교육으로 말한다 이렇게 딱 단정지으면서 말하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땅값만 계산을 제가 예전에 대규모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그 주민대책 정책팀장 하던 시절에 제가 땅값만 계산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쨌든 녹지, 자연 녹지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제가 그 옆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주거용지의 땅값은 어떤가, 공시지가는 어떤가 이렇게 공시지가만 비교를 해봐도 그 아파트를 뭐 30%라고 하지만 그 30%의 용도 변경이 있다고 하면 땅이 용도 변경 되는 것 순간 그 70%의 거둘 수 있는- 저기를 다 넘는다. 5배가 넘어요. 예. 전 전체 사업 비용을 뽑고도 2배 이상 뽑고도 남음이 있는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아니 저 사업입니다. 박주령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꼭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것 나름대로의 좋은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환경보전이라는 가치와 개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텐데 의원님께서 어떤 가치 때문에 아니 그 월평공원이라는 걸 제가 뭐 자세히 현장 가서 제가 보지 않아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 심각하게 부족해서 아니, 꼭 필요하다든지 그게 아니라 아니면 아파트라고 해서 꼭 아파트를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도시를 개발하고 하면 주변 주민들도 나빠할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박철영 아니 그리고 의원께서 대전시의 동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서구의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네. 아니, 그것도 잠깐 개입해 그렇고- 볼게요. 박철영 의원께서 얘기하는 거는 거기 아파트를 짓자 말자가 아니라 그런 일종의 민간 특례 사업도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게 무조건 다 환경을 파괴하는 건 아닌데 그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일반적인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아요? 근데 오늘 너무 힘드네. 근데 그리고 황은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개발이 모든 환경 다 파괴는 아니지만 환경에 심각히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거를 단순하게 개발이 꼭 환경을 보호하면서 하는 개발만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민간 건설사들이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환경 보존의 가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들이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할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게 그냥 공원으로 뒀을 때보다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했어야 이게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왜 그냥 자연환경 그대로 납두죠? 자연환경 그렇게 그대로 납두- 요구했어요.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비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 내비두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더 이익이 더 시민들에게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시민들한테 건지.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좀 개발하는 게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거를 아예 원칙적으로 납두면 그럼 아예 그 도시에서 도시 혜택은 그러면- 누리면서 그런 건 다 원칙으로 납두라. 그게 난 그때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자연 생태와 편의시설이 가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편의시설이 뭐 있어야겠죠. 그게 83%였거든요.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얘기한 건 여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를 예를 들은 건지 지금 마치 저는 다 파괴하고 아파트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닌데 그렇게 마치 몰아가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요. 아니 민간 건설사 입장을 대변을 하시는 거 제가 민간 같아서. 건설사 입장을 왜 대변해요? 나 건설사 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네요? 건설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건설사가 아니죠. 제안한 기본- 거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거를 기업, 여쭤본 거죠. 기업이 아니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한번 월평공원에 갑시다. 가서 아니, 보셔야 저희 직접 지역, 저희 보셔야 지역에 돼. 있는 이번에 이제 소재 공원 같은 경우나 십장산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개발됐고 꿈에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큰 혜택이 오는 거고 또 그러고 인해서 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시 상태 그대로 온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원시 상태 그대로 놓으면 비만 오면 홍수 나게끔 홍수 나야 되는 거고 또 맨 범람했던 데는 계속 범람하는 게 원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근데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 개발이라고 보기 가서 어렵지 않나? 보시면 원시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여러 차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등산로가 설치되기도 하고 몇 가지 시설물들이 조성되기도 하고 대전시 사업으로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시면 뭐 원시 상태라고 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이 월평공원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대전 전체를 펼쳐놓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진짜 대전시의 한 가운데 위치한 도시숲 네, 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아니, 물론 그것도 있다. 인정하는데 음. 그럼 거기에 그래서 사유지가 거기에- 있잖아요. 사유지에서 사유지 자기 재산을 30년 넘게 활용 못하고 그 재산상의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자, 그 얘기는 제가 지금 그 화두를 부분은- 던질게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 박철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 개인 사유지인데 이게 법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그동안 꽤 많이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일몰제가 그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드디어 이제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개발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사익에 반하는 거죠. 또 이제 반대로 월평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공익적 측면이 큰 거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될까요? 저는 그 공공재 이 자연환경 또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환경 이건 당연히 필요하죠. 저는 그게 우선시돼야 된다고 봐요. 대신 그거로 인해서 사회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대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존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지켜가는 게 충돌이 될 때 그렇게 해서 지켜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그 시민대책위가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 토지를 무상몰수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전시도 그 이미 월평공원 갈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다음 달 정도면 매입이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끝난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 매분공원 같은 경우는 100%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도 토지매수 청구제도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사유재산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그런데 있었다. 이런 그 이렇게.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되면 더 오를 건데 저렇게 정부에서 매입해 가면은 그동안 피해 보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헐값에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런데 이 지금 도시공원 일몰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식 명칭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이지 않습니까? 장기 미집행이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해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다면, 거기 이제 지역이 해제되지 않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피해를 본 게 아니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그런 계획이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뭘 우선해야 될 거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우리 헌법에 법률로서 사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토지 공개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헌법에 새로 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미 우리 헌법에서 조문에 이미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정치인에게 다 정해진 답 아닌가요? 공익과 사익 당연히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네, 네. 어떻게 사익을 대변을 하죠? 그러면은 피해 보는 사익은 어떻게 보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익을 당연히 최우선으로 하면서 음. 피해 보는 사익에 대한 뭐
그거는 이제 보상하는 거는 마련을 해야겠죠. 그런 뭐 제도는. 글쎄요, 그건 좀 또 사람마다 또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우선은 공익에 우선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익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주되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좀 면밀히 봐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김선재 부위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노골적으로 나는 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누구나 다 공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봐야 될 것은 공익의 탈을 쓴 사익을 잘 가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컨대 뭐 재개발 뭐 좋아요 한다 쳐요. 재개발이나 개발이나 뭐 하면은 뭐 다도 좋다고 하잖아요. 뭐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질 것이다. 공익성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공익성은. 그런데 그러면 재개발에 반대하는 원주민의 투쟁은 그럼 사익 때문에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이냐. 그래서 항상 가치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환경, 인권, 뭐 전통 보존, 개발. 뭐 그때 우선시되는 가치는 뭐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충돌할 때 잘 수기하고 같이 토론해서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는 민주주의.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할 공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주민, 시민, 국민의 뜻이 좀 온전히 수렴되고 그대로 시행되는 게 우리가 추구할 공익이고 그 앞에서 이제 뭐 지금 뭐 나눈 공익과 사익의 좀 구별은 뭐 흐려질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월평공원 그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판결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될지 네 분의 그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가요. 이 월평공원에 굉장히 많은 그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대전에서 나름대로 처음 시도했던 그런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실험도 있었고, 뭐 환경이라는 가치 그리고 도시 계획이라는 큰 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좀 함축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자꾸 곱씹으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달콤 살벌한 인터뷰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정현 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생하셨습니다.